안녕하세요. 사연을 읽고 공감과 위로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의 공감 닥터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심장내과 유병수입니다. 심부전은 심장질환의 마지막 단계에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심장 기능이 저하돼 신체 내 혈액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호흡곤란이나 폐부종, 소화불량, 심장이 빨리 뛰는 빈맥 등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악화와 완화가 반복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반복되는 증상 악화로 인한 잦은 입원은 환자의 사망률을 높이고 사회적 부담을 높이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 질환 악화에 따른 입원 위험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공감 닥터에서는 심부전이 악화되어 입원을 경험한 환자분의 사연을 받아보았습니다. 먼저 사연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 남성으로 얼마 전 심부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증상이 악화돼 입원 치료를 받은 후에 퇴원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쉬어지지 않아 다시 입원을 했습니다.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증상이 좋아졌다가 또 나빠졌다가 하니 불안합니다. 증상 악화가 반복되면 사망 위험도 높아진다는데 저처럼 심부전 악화를 경험한 환자는 어떤 치료를 받고 최신 치료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보가 궁금합니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사안에서처럼 심부전은 약물로 치료를 하더라도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국내 연구에서는 환자 4명 중 1명이 퇴원 후 1년 이내 재입원할 정도로 증상의 악화가 빈번하게 나타나는데요. 질환의 특징과 함께 사연자분이 보내오신 질문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부전은 우리 몸 안에 펌프 기능을 하는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 신체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다양한 심장 질환의 악화와 고혈압, 당뇨 등 각종 만성 질환의 합병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흔히 심장 질환의 종착역이라고도 부릅니다. 심부전은 나이가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발생률이 증가합니다. 국내의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심부전 유병률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심부전 유병률은 2002년 0.77%에서 2020년 2.58%로 8년간 3배가량 늘었는데요. 특히 60세 미만에서는 1%대의 유병률을 보이다가 60세 이상에서는 5.5%, 80세 이상에서는 12.6% 이상으로 심부전 유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또한 심장 판막 질환, 관상 동맥 질환, 심근증이 주요 원인이며 최근에는 심방세동, 고혈압 혹은 당뇨 악화, 비만에 의한 심부전이 늘어나고 있어 평소 심혈관 질환의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호흡곤란입니다.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별로 숨차는 증상이 없었는데 평소보다 과도하게 숨이 차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한 번쯤 심부전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숨이 찬 것이 심해지면 밤에 잘 때 숨이 차서 깨거나 어떨 때는 앉으면 숨이 덜 차는 증상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심장에서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로감과 운동 능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고요. 숨이 차면서 몸이 잘 붓고 소화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부전은 65세 이상의 환자가 입원하게 되는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진 만큼 심부전 환자들 중에는 증상 악화로 인해 입원을 반복하는 환자들이 많고 비교적 사망률이 높은 질환입니다. 특히 증상 악화에 따른 입원은 환자의 삶의 질 하락뿐만 아니라 환자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는데요. 2020년 기준 연간 심부전 환자의 1인당 외래 진료비는 126만 원, 입원비는 853만 원 소요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뿐만 아니라 심부전 악화로 인한 입원은 반복될수록 증상이 더욱 안 좋아져 사망률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심부전 치료의 핵심은 심부전 증상 악화에 따른 입원 위험을 줄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부전은 좌심실의 수축 기능을 측정하는 지표인 좌심실 박충률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심장 기능이 가장 저하된 상태의 박출률 감소 신부전 환자들은 사망률과 신부전 악화에 따른 반복적인 재입원 감소를 목표로 진료 지침 기반의 1차 치료를 받게 됩니다. 1차 치료는 좀 어려운데요. 레닌 안지오텐신계 차단제, 베타 차단제, 염류 콜티코이드 수용체 기량제, 그리고 나트륨 포도당 공동 수용체 2 억제제, 소위 SGLT2 이니비터라고 하는 등의 4가지 약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런 4가지 약제는 좌심실 기능이 저하된 신부전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사망률과 재입원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상이 지속 또는 악화되면 2차 추가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1차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7명 중 1명은 해당 치료에도 불구하고 신부전 악화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기존 1차 치료에도 증상 악화를 경험한 만성 신부전 환자에서 1차 치료제와 함께 사용했을 때 신부전 관련 입원 및 사망 위험 감소 효과를 확인한 새로운 기존의 치료제 성분인 베리시구앗이 등장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외 주요 학계에서도 기존 치료에 실패한 환자들에게 베리시구앗 성분을 함께 사용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신부전 악화에 따른 입원으로 고통받고 있는 만성 신부전 환자 치료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한 치료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좌심실 수축 기능이 45% 미만의 만성 신부전 환자 치료에서 1차 치료제와 병용 투여에 대한 보험급여가 적용되면서 더 많은 만성 신부전 환자들이 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령의 만성 신부전 환자는 복용하고 있는 약제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신부전 2차 치료제를 현재 복용하고 있는 다른 만성 질환 치료제들과 함께 복용했을 때 보고된 약물 간 상호작용은 없습니다. 약물 상호작용이란 서로 다른 약물을 같이 사용했을 때 한 약물이 다른 약물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해당 치료제는 약물의 안정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다른 약제와의 상호작용 외에도 신부전 1차 치료제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4가지 약제를 모두 사용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또한 혈압이 낮거나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시술 등에도 치료가 되지 않는 말기 신부전 환자의 경우 심장 이식 등을 고려한 여러 가지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 이식 등은 가장 마지막 단계에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수술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약물을 조기에 사용하여 신부전 악화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1, 2차 약물 치료는 비단 증상만 호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입원을 감소시키고 결국에는 사망률도 낮추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부전에서 평소에 가지고 있는 여러 심혈관 질환, 특히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부정맥 등을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신부전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식사요법은 심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부전 증상의 악화를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과식을 피하고 소량씩 나누어서 식사하시는 것과 숨이 많이 찰 때는 과도한 염분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는 심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운동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것이 증상 감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의사가 지시한 대로 정확히 약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만성 신부전에 대한 사연을 들어보고 사연자의 궁금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신부전에서 입원은 사망과 직결되는 가장 큰 위험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신부전 악화를 경험한 환자들은 그만큼 입원에 따른 사망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증상 악화에 따른 입원 및 사망 위험을 줄이는 적절한 치료제를 조기에 복용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치료제를 복용하고 환자 스스로 증상이 호전됐다고 느껴 복용을 중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을 먹다가 임의로 중단하는 것은 신부전 증상이 악화되는 이유 중 하나이므로 항상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약물 복용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운동도 꾸준히 한다면 심장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신부전 환자분들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희망을 얻으셨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오늘의 공감 닥터 유병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